서울 어느 골목 어귀에 한 청년이 작은 짐 보따리를 손에 쥔 채 부동산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안내문에는 전세라는 글자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 120만 원, 월세 140만 원, 월세 170만 원이라는 숫자들만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2026년 3월,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발표한 숫자는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평균 월세가 드디어 15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하던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신축 공동주택, 입주 단지에서는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70%에 달하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 하반기만 해도 신축 단지의 전세 비중은 무려 73%였습니다. 불과 2해 만에 전세와 월세의 비율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시장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정과 정책이 수백만 명의 삶의 무게를 통째로 바꿔버린 구조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매달 월세로 날려보내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전세는 사라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와 전세라는 섬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정부의 대출 규제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전세 사기가 남긴 공포입니다. 세 번째 파도는 서울의 처참한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이 세 파도가 어떻게 서울의 임대차 시장을 뒤엎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이른바 627 대출 규제라 불리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조항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의 전면 금지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할 때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돈 한 푼 없이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갭 투자의 핵심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는 이 방식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라고 판단하고 이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의 직격탄이 투기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전세를 구하려는 서민 세입자에게 날아왔다는 점입니다. 사입자 입장에서는 신축 단지에 전세로 들어가려 해도 집주인이 전세를 받을 구조 자체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대출이 막힌 집주인들은 자연스럽게 전세 대신 월세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627 규제 이후 신축 단지에서 월세 계약 문의가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2024년 하반기 신축 단지의 전세 비중이 73%였다면 이제 같은 조건의 단지에서 월세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번 막았더니 전세와 월세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규제가 의도는 좋았지만 그 칼끝이 엉뚱한 방향을 향했다고 지적합니다. 투기를 막으려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까지 함께 걷어찬 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던 전세 대출 문턱 높이기도 월세화를 가속시켰습니다.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가입 자체가 막혀버리면서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거 월세 시장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도가 만들어낸 황폐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 규제라는 첫 번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세에 대한 공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대한민국을 흔든 전세 사기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천 위초월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의 세입자들이 평생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비극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에 대출을 끼워놓고 경매로 넘기는 수법 소위 깡통 전세로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1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이로 인해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이 다시 전세를 구한다는 것은 불구덩이에 2번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43%였던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2년에 51%로 급등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태가 본격화되던 바로 그 시점에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시장을 바꾼 것입니다. 보증 가입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세 보증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의 공시가격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가입 자체가 막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도 못 받는 전세 계약은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전세를 받아서 그 목돈으로 다시 투자하거나 굴릴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월세 수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집주인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세 기피 현상은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전세 시장을 양쪽에서 쥐어짜는 거대한 집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파도 위에 세 번째 파도가 겹쳐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절망적인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에 공급될 신규 주택 물량을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2026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 7천 가구 수준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서울에서 매년 주택이 필요한 새로운 가구 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공급되는 물량은 예정치보다 항상 적습니다. 공사 지연 인허가, 지연 자재비 급등 등 수많은 변수가 착공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전세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빌릴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이는 세입자의 협상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세 물건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 자체가 없으니 가격은 오르고 집주인은 굳이 전세를 내놓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전세 매물 한계를 놓고 10명 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집주인은 당연히 매달 안정적 수익을 주는 월세를 선택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지역을 살펴보면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등 직장인 밀집 지역이 특히 심각합니다. 서울 전체 월세 비중은 이미 2025년 2월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이후 9개월 연속 60% 선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신축단지에서는 70%에 달하는 곳까지 나오며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동주택 월세 상승률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6.27%나 올랐는데 이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 세 가지 파도가 격차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월세 150만 원 시대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 최저임금이 약 23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라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32살 직장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분은 2024년까지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재계약 대신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집인데 매달 120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더라도 월 이자가 4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집에서 3배나 되는 주거비를 내야 합니다. 식비를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는 서울 전역에서 지금 이 순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쪽에서는 전세 물건을 구하다 지친 30대 부부가 결국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를 결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전세 물량까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수도권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은 2025년 기준 평균 15대 1을 웃돌았고 서울 강남권 공공임대는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있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 월세로 밀려난 사람들이 공공임대로 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는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국 많은 시민들이 선택지 없이 비싼 월세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 청년들에게 이 상황은 더욱 가혹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6년과 2027년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각각 2만 7천여 가구와 1만 7천여 가구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서 월세가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서울 아파트 월세가 5%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세 150만 원이 머지않아 월세 160만 원, 170만 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꾸는 첫 번째 힘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